오늘 2부 주제는요, 미국의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해서 저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전기차 충전 시장도 또 굉장히 또 핫하게 흘러가는 테마 중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 이 관련해서 일단 먼저 전방 업황을 봐야겠죠. 전기차에 대한 판매 현황이라든지 요즘 참 전기차 판매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저는 차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저는 네. 에너지 인프라 애널리스트인데, 전기차 충전을 담당하면서 당연히 전방 시장 차가 가는 걸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차에 대한 수요를 요즘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자동차 보급 전망은 IEA 전망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IEA 전망들 보면 사실 작년 전망이 있고 올해 전망이 있을 때 작년 전망 대비 올해 전망을 더 높였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에 IRA라든가 이런 게 있고 올 초까지만 해도 판매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에 전망이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전기차 수요가 조금 줄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망이라는 건 어차피 틀립니다. 일단 1번은 어차피 네. 틀린다. 그다음에 2번은 우상향 한다고 했을 때 딱 우상향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지,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2030년에 전기차가 없어질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큰 흐름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한 가지로는 기존에 전기차는 얼리 어답터들이 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리 어답터들이 샀는데 이 얼리 어답터들이 샀던 전기차가 매스 세그먼트로 내려오면서 적절한 차종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보틀렉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보틀렉이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다시 또 전기차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오늘 주제인 전기차 충전 시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예. 전기차 충전 시장은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 대수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시장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트리키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띄워주시면 2022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네. 글로벌리 전기차 대수가 팔리는 걸 보면 10대 중 한 대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어요. 네. 14% 정도가 전기차 판매 쉐어다, 마켓 쉐어다, 이렇게 글로벌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은 팔리는 차에다 물론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손님, 도로에 쌓여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누적 대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누적 대수 중 전기차 비율을 보시면요, 운행하는 차량은 2%예요. 100대 중에 2대라는 얘기죠. 팔리는 건 한 10대 중에 한 대지만 돌아다니는 전기차는 100대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 두 대이기 때문에 사실 충전 사업이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충전 사업 안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다 적자인 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충전 회사들 주가 보면 예전에 상장할 때, IPO 할 때 엄청나게 높게 받았던 밸류에이션 지금 다 5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성장을 위한, 향후 이익 모멘텀을 위한 지금 잠깐 성장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굴곡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오른쪽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는 속도가 여기 보시면 왼쪽은 판매예요. 오른쪽은 보급이에요. 예, 보급이라는 게 결국 도로에 돌아다니는 누적 자동차 대수라는 거죠. 판매는 이것도 약간 이참수처럼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약간 선형적으로 가는 네,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누적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죠?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은 100대 중에 한 대, 전기차 100대 중에 한 대밖에 안 되고, 혹시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들 많이 깔려 있잖아요, 요즘에. 가보시면 거의 충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비어 있거나,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대고 있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기차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대로 늘어난다면 누적 효과는 조금 나중에 발휘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중에 발휘될 때 오히려 전기차 성장보다 더 크게 나올 겁니다. 네.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손님이 없습니다. 예, 손님이 없어서 돈을 못 벌고요. 2025년 이후 봐야 된다, 저는. 예, 25년 이후 봐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언제 반영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기차에 투자하시라, 이건 아니고요. 네. 저 산업 읽어주기 하러 나왔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 약간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에 비유를 하고 싶냐면요. 네. 제가 원래 에너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열병합 발전소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저희가 어떤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아파트를 지을 건데 거기에 그렇죠.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넣고 이제 집단 열병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발전소를 이 부지가 준비가 되면 발전소 먼저 짓고요. 이 온수를 수송할 수 있는 배관을 미리 깔아놔야 돼요. 다 투자가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파트를 짓겠죠. 네. 아파트를 근데 단계적으로 지을 거예요. 한꺼번에 도시가 다 올라가진 않으니까 하나 짓고 하나 짓고 하나 짓고 그다음에 입주율도 서서히 올라가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발전소는 처음에 돈을 못 법니다. 난 투자만 해야 돼요. 배관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손님 몇 명 없는데 계속 온수 공급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입주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돈 버는 사업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여기다 비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충전도 지금은 손님이 아직 없다. 인프라를 깔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 손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때가 충전 사업이 재조명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기차 충전 사업이 지금은 성장통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 누적 대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급격하게 또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사업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전기차를 쓰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예. 이 충전에 대한 규격은 요즘 좀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사실 이 규격 얘기를 제가 왜 이제 가지고 나왔냐면요. 테슬라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네. 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된 게 낙스라고 하는 테슬라의 커넥터인 거죠. 그쵸. 테슬라가 이제 자기의 커넥터를 원래는 남들은 못 쓰게, 왜냐하면 내가 충전기도 깔고 차도 파는데 내 차만 충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보호해 놓고 있었어요. 남들은 못 쓰게. 그런데 최근에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심지어 지난달에는 현대기아까지 다 테슬라 커넥터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충전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차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표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표준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지금 커넥터 모양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네. 차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프에서 제일 왼쪽하고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네. 테슬라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약간 해골 모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도 하는데 테슬라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이제 규격을 테슬라는 다 쓰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나 미국은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CCS라고 하는 콤보 타입이라고 하는 네. 플러그를 쓰고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꼽을 수가 없어요.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는 통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이 그냥 모양만 바꿔서는 또 충전이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통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에 어댑터 쓰고 이러면 충전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자기네 걸로 공개를 그렇죠. 하면서 네. 좀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양쪽 끝에만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테슬라의 이 충전 커넥터 자체가 훨씬 더 얇긴 해요. 이게 이건가요? 네. 전기차 충전하신 분은 충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쓰는 CCS라고 하는 타입은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더 두껍네요. 네.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시려면 약간 힘겹게 이렇게 꽂아야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테슬라 플러그 자체는 얇죠? 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반면에 전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테슬라께 조금 더 낮게 나가기 때문에 충전 속도에 불리하지 않냐. 그래서 CCS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일단 배경 지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게 나왔다. 다르게 나왔고 테슬라가 최근에 좀 우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실 건데 네.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테슬라는 이제 이전에도 사실 이 다른 차에게 충전을 개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2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슈퍼차저에는 자기네 이제 낙스 커넥터만 붙어 있었거든요. 네. 붙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 앞에 다른 것도 충전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보급을 할 거야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매직독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테슬라는 어차피 다 앱으로 컨트롤해서 충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앱에서 나 충전을 하고 싶은데 저는 테슬라가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이 충전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어댑터가 자동으로 달려서 나와서 CCS 차량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사실 테슬라가 이제 충전 하나의 사업이야.
이걸 이제 오픈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네?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테슬라가 일단 자체적인 커넥터를 좀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외부에 공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CCS 충전 방식까지 어댑터를 내장하게 되면서 결국에 충전 사업을 하나의 또 사업적인 구조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들이 물론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 기업들도 많은데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밸류체인 각각 뭐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조업체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크게 밸류체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조를 일단 한 가지가 볼 수 있고요. 네. 제조는 이제 충전기 자체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만든 충전기를 가지고 누군가는 주유소 사업과 그쵸, 같은 네. 충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계를 설치해 놓고 누가 와서 충전을 하면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충전 사업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모빌리티라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충전기도 없고 차도 없지만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결제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죠. 이걸 이모빌리티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뒤에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충전기 제조와 운영 소프트웨어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크게 제조 영역, 네. 오른쪽에 충전소 운영과 소유라고 되어 있는 게 크게 이제 주유소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가 자사의 커넥터를 외부에 공개를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 커넥터를 쓰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충전 업체들이 난리가 났겠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존 충전 업체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차지포인트라는 기업 하나, 네. EV고라는 기업 하나 있어요. 이 기업 두 개를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차징포인트라고 하는 기업은 프랜차이즈 주유소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아, 네. 프랜차이즈 주유소이기 때문에 내가 주유소를 소유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앵커님께서 주유소를 하나 하고 싶으시다 네. 하시면 제가 팔아드려요. 모든 기계를. 아, 그래요. 네. 모든 기계, 제가 차지 포인트입니다. 모든 기계를 팔아드리고 그다음에 운영하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다 깔아드리고 사장님께서는 얼마에 팔지만 정해주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팔기만 하고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 브랜드도 쓰시고 제 소프트웨어 그쵸? 쓰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수수료를 수수료를 몇십 불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액의 몇 %라든지 이런 식으로 받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차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EV고라는 건 이제 급속 충전하는 직영 주유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EV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손님이 오시면 충전이 하시면 제가 돈을 벌고 충전 요금도 제가 정하고 이런 모델이 되는 거죠. 예. 네. 미국의 대표적인 충전회사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지 포인트랑 EV고가 테슬라가 전기차 이 충전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차지 포인트랑 EV고는 둘 다 CCS를 쓰고 있었어요. 네, CCS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들이 그러면 커넥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낙스를 써야 되는데 과연 1번 바꿀 수 있냐? 2번 바꾸게 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시장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큰 우려가 이제 생기면서 충전 사업자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테슬라가 지금은 확실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좀 장점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죠. 왜 자동차 업체들은 굳이 맞아요. 테슬라에 CCS를 썼을까? 이렇게 보시면 네.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큰 보틀렉이 충전기입니다. 충전기고 저는 보틀렉이 있는 곳에 돈이 벌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태양광에서도 이제 정책 보틀렉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 이 충전도 결국엔 보틀렉이에요. 지금은 손님이 없지만 결국엔 보틀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차 회사들이 차를 팔려고 보니까 일단은 지금 보틀렉이 맞고 여기 시장 점유율부터 보시면 급속 충전기 중에 미국에 깔린 공용 급속 충전기 중에 60%가 테슬라입니다. 아, 네.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판다고 갑자기 다음 분기에 2배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자리를 구해야 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 쓰는 게 그냥 일단은 제일 편하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만족도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충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요. 차 한 대 충전하는데 그래도 한 30분은 걸리기 때문에 네. 내가 갔는데 앞에 누가 있을까 봐 걱정해요. 이유가 있으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장나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데를 선호하냐면 충전소 하나에 충전기가 많은 곳을 선호합니다. 아, 네.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는 지금 충전소 하나에 충전기가 10대 이상씩 달려 있어요. 맞네요. 네. 근데 이 경쟁자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EV고 같은 회사는 3대, 4대 이렇게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고객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고 할 때는 테슬라가 제일 낫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EV고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다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네. 고장나 있고 충전이 안 되는데 테슬라는 다 잘 된다는 거죠. 고객 만족도 1위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테슬라가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심지어 테슬라는 나는 경쟁자보다 훨씬 싼 가격에 설치해.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걸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충전 사업자들은 이거 애플 투 애플 비교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테슬라가 다 먹을 거냐라고 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커넥터 자체는 이제 형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속에 이제 통신 방식이나 이런 거는 그쵸. 지금 계속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표준화를 돼서 ISO 15128이라는 표준으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를 보면은 여태까지 고객 만족도가 좋았던 건 딱 테슬라 한 차종만을 충전했기 때문이에요. 차도 내가 만들고 네. 충전기도 내가 만드니까 꼽으면 당연히 돼야죠. 근데 EV고 같은 회사는 차는 내가 안 만들어요. 그쵸. 난 충전기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차종은 5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사진을 좀 넣어놨는데 이게 재밌는 사진인데 이게 지금 슈퍼차저예요. 슈퍼차저에 리비안이 충전하러 간 겁니다. 픽업 트럭하고 승용차가 충전하러 갔는데 네. 테슬라는 다 충전구가 왼쪽 뒤에 달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전 케이블이 길 필요가 없어요. 짧습니다. 슈퍼차저 자체. 근데 네. 이 픽업 트럭 같은 건 자체가 커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왼쪽에 계신 분이 이걸 꼽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짧아서요. 예. 네. 오른쪽에 계신 분도 그냥 안 꼽혀서 차를 옆으로 돌려댄 거예요. 예. 그래서 테슬라도 맞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장 보시면 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CPO들, 운영 사업자들 숫자를 보면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들 이제 성장률이 왼쪽 차트에 회색 선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신규 사업자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주유소 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걸 한 개의 회사가 다 한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굉장히 네. 이제 좀 파편화된 사업이고 분산돼서 여러 곳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양한 충전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나,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네. 운영회사들도 혜택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회사들, 세븐차지, 이거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네. 월마트라든지 서클케이는 원래 주유소고요. 이런 사업자들이 다 충전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다원화되고 이렇게 일단 인프라가 설치가 된 다음에 네. 한 2년 뒤에 손님 많이 들어오면 주가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업종들은 어떤 식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을 하나요? 직접 자기들이 이제 뭐 충전 업체를 만들어서 자기네 이제 점포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네.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지 포인트를 부르던가 아니면 EV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EV고 똑같은 사업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직영도 하고 프랜차이즈도 하고 그래서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양한 차종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 시장 많은 사업자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되지는 않아서 좀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2, 3년 좀 더 길게 보신다면 이 전기차의 누적 대수가 높아지는 순간 어느 순간 이 전기차의 충전 시장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2부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신한투자증권의 황재원 연구원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랜드 2.0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